해외 선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해외 선물 요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맛있는 요리를 준비할 거냐, 많은 그 요리법이라든가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해외 선물 장을 보기 위해 가지고 준비해야 될 내용은 이 해외 선물이 뭔지 일단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기본 이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먼저 선물 거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이제 선도 거래라고 나왔어요. 선도 거래가 뭐 선물 거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자, 선도 거래가 발전을 해서 선물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생산자하고 소비자라고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게 간단하게 농부하고 뭐 김치 공장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가락시장의 도매상이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생산자와 소비자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선도거래는 왜 생겼냐? 미래에 대한 가격 불확실성에 대한 그 위험을 현 시점에서 교환하는 거래다. 굉장히 말이 어렵죠.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그 요즘 젊은 분들은 밭대기라는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20대한테 물어봤더니 밭대기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해요. 자, 한 40, 50대 정도 되면 밭대기라는 용어는 아주 익숙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밭대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하는 그 판매업자가 농부한테 찾아가 가지고 지금 봄철에 배추 가격이 2,000원 하니까 우리 지금 가격으로 가을에 농사 지어서 나한테 납품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 계약 자체가 밭대기를 합니다. 밭을 통째로 사는 거죠. 자, 지금 물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추가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선물 거래에 대한 그런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선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현물이 없는데도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주식 거래 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아니,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팔아요? 자, 여기서 농부가 봄철에 배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물건을 사는 사람은 현재는 배추가 없지만 10월 달에 배추가 나올 거를 가지고 3월에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물 거래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선도거래라는 거는 1대1 간의 거래를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선도거래라고 하는 거고 이 선도거래가 많이 모였을 때 선물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선물거래는 배추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예쁜 맛있는 이 돼지 그리고 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작물들 심지어 오렌지 주스 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선물 거래 품목으로 거래가 될 수가 있고 농작물뿐만 아니라 오일, 금, 은, 구리 자 이거는 다 우리 현물들 우리가 만지거나 볼 수가 있는 그런 물건들이죠. 자 이런 물건들이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상품 지수 자 우리도 국내 선물에 지수 가지고 거래를 하죠. 지수도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건이죠. 지수라는 게 숫자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수를 1포인트에 얼마다라고 정해놓고 그 가격을 책정해놓고 그 종합된 그 평균을 낸 그 지수가 얼마였을 때 그리고 얼마 이하 떨어졌을 때 이거를 돈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그 매수한 사람, 매도한 사람 차익이 발생했을 때 만기일 날 결제를 하는 거죠. 자, 선물의 특징은 만기가 있다는 겁니다. 현물하고 조금 틀린 게 우리가 주식 거래할 때는 만기가 없죠. 자, 선물은 주로 상품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주로 3, 6, 9, 12, 3개월 단위로 만기가 돌아오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그 나스닥 그리고 다우 지수, S&P, 뭐 니케이 지수 뭐 독일 닥스 지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3, 6, 9, 12 이런 그 3개월 단위로 만기가 진행이 되고 만기라는 건 뭡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밭대기를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3월에 계약을 하지만 9월이 만기입니다. 9월 9월이 만기다. 그러면 9월 달에 배추를 넘겨줘요. 넘겨줘야 됩니다. 안 넘겨주면 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계약 위반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1대1 간의 거래는 서로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선물거래소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이 선물거래는 주식거래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주식은 여러분들이 현물이라는 생각만, 물건이 있어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니까 이것만 생각을 하면 이제 선물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런데 요 왼쪽 편 상승 곡선을 이룰 때, 이 가격이 예상될 때, 이건 뭡니까? 우리가 주식을 거래할 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죠. 그러면 오른 만큼 차익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선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대1 거래입니다. 1대1 거래. 무슨 얘기냐? 매수자가 있으면 매도자가 있는데 서로 주식도 마찬가지 매수자가 있어야 매도자가 있는 거죠. 근데 틀리다는 거죠. 자, 주식은 양방향 거래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기서 1,000원에 매도를 했어. 1,000원에 매도를 했어. 근데 쭉 올라갔어요. 그러면 매도한 사람은 9,000원만큼 손해를 직접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포지션이 없다라고 하면은 상관없겠지만 누군가 내가 매수를 했을 때는 누군가는 매도 포지션을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십니까? 이해 안 가면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가격이 하락이 예상될 때 매수를 했다. 그러면 떨어진 만큼 손해를 봅니다. 근데 매도를 진입한 사람은 처음부터 매도라는 얘기는 뭡니까? 물건은 어떻게 매도를 해요? 아까 바떼기 설명드렸죠. 농부는 배추가 없는데 먼저 계약을 했죠. 그죠? 무슨 계약? 배추를 파는 매도 계약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물을 얘기할 때는 주식은 한 주, 두 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선물은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 자,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향후에 우리가 물건을 주고받을 거에 대한 약속을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매도를 떨어질 때 매도를 한 사람은 떨어진 만큼 수익이 나지만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한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물은 양방향 거래라고 할 수가 있고 주식은 단방향 거래입니다. 단방향 거래. 올라가야만 수익이 나는 거고 선물은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대박을 낼 수 있는 그런 찬스였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주식시장이 이렇게 반등했죠. 또 그러면 계속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죠. 떨어지죠. 떨어지는 시점에서 잘 잡아가지고 매도를 때리면 떨어진 만큼도 수익이 나는 거죠. 자, 넘어가고. 자, 해외 선물 거래란 여기 이제 글씨로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해외에 소재한 공인된 선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선물 옵션을 거래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주로 거래하는 상품들은 주로 이제 CM이나 뉴욕 거래소 뭐 이런 상품들을 주로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들을 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상품은 거래를 못하냐? 할 수 있어요. 근데 거래가 별로 없어서 호가 갭이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래서 별로 유용하게 거래 대상으로 거래되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선물 거래, 해외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뭐 오일, 골드 이 등락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쪽 상품들을 많이 거래를 하는데 환율도 사실 또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자, 넘어가서 보면 자, 선물의 특징은 뭐냐면 다양성이다. 자, 투자 대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주가 지수라든가 통화 이런 건 사실 현물이 아니죠. 주가 지수는. 통화는 현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돈은 우리가 종이돈이 있잖아요. 그죠? 그 현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금리도 사실은 뭐 채권이라는 게 있지만 채권이 주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자재. 원자재는 뭐 구리하고 뭐 비철금속류들이 주로 있는데 개인들이 거래할 수 있는 건 구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귀금속. 귀금속들은 금, 은, 그리고 백금, 팔라디움 뭐 이런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금이 다양하다. 이 얘기 뭐냐? 주가도 보면 한 주에 100만 원짜리가 있고 뭐 1,000원짜리도 있고 이렇죠. 그렇듯이 증거금이라는 거는
선물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선물 거래하면 뭐 패가망신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작은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 가치는 주가 지수 하나에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코스닥이 아니고 나스닥 한 계약 거래할 때 약 1,500만 원 정도 갖고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0분의 1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죠. 10분의 1. 자, 10분의 1 갖고 거래를 하니까 지수가 10% 움직이면 100% 수익이거나 깡통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주가 지수를 설명했을 때 한 10분의 1이지만 어떤 종목들은 레버리지가 50대 1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1억짜리 거래하는데 내가 200만 원만 가지고도 거래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라는 거죠. 그 증거금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 사이즈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하루 변동폭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스닥 증거금이 12,000불 좀 넘게 우리 돈으로 한 1,500만 원 가까이 되지만 과거에는 변동이 별로 없을 때는 한 500만 원 정도 이런 정도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죠. 자, 거래 시간이 다양하다. 가장 큰 차이점이 해외 선물은 23시간 거래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썸머타임이 미국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거래 시간이 약간 변동이 되는데 자, 3월 초부터 썸머타임이 적용이 돼가지고 썸머타임이 적용되는 하절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여름을 끼고 있는 이때는 3월부터 11월까지 이때는 아침 7시부터 거래가 시작됩니다. 오전 7시부터. 그래서 언제 끝나냐? 오전 6시. 다음날 오전 6시에 끝나요. 자,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지금도 해외 선물 시장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참여자가 다양하다. 예. 주식도 다양하죠. 다양하기는. 예. 사채업자도 있고, 펀드 매니저도 있고, 그리고 투기꾼들도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다양한 그런 거래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해외 선물을 거래하다 보면은 며칠 밤을 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거래가 끝나지를 않으니까 한 2, 3일 밤새는 건 아주 보통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선물 거래에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만의 매매 스타일 그리고 자기만의 매매 시간대, 매매 패턴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국내 선물하고 차이점을 비교를 해놨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선물도 있죠. 그런데 왜 해외 선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냐? 자, 과거에 우리나라 코스피 선물의 거래량이 전 세계 1위였습니다. 전 세계 1위. 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 전 세계 거래량 1위였습니다.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S&P 500보다도 거래가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의 성향이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나라 국민들 못지않게 투기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고 과거에는 또 이런 금융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선물 거래에 대한 세금이 없었어요. 소득세가. 그런데 대만이 일찌감치 선물 거래에 대한 그런 소득세를 적용을 했고 이미 미국이라든가 일본은 소득세가 20% 있습니다. 거래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20% 세금을 내야 돼요. 자,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그런 세금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돈을 벌어도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물론 그 돈을 자국에 가면 또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직접적으로 세금을 낼 게 없었고 박근혜 정부 말기 때 그때서부터 양도소득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한 3년 전부터 지금 우리나라도 5%, 10%, 15% 이렇게 점차 올려서 20%까지 지금 세금을 매기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해외 주식도 거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미국 주식들 그리고 일본 주식, 홍콩 주식도 많이 거래해요. 중국 주식도 그렇고. 자, 그럼 해외 주식은
세금 있습니다. 20% 있습니다. 그거는 진작부터 한 거의 세금 매긴 지가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미 그 해외 주식 거래에서는 그 세금이 있고, 국내 주식은 세금이 없어요. 국내 주식에서 수익이 나는 건 아직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만간 또 세금을 매기지 않을까. 아무튼 이 문제는 뭐냐면 세금을 뜯어낼 공간만 있으면 찾아내가지고 매긴다는 거. 점점 돈 벌기가 아주 더럽게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자, 국내 선물은 세금이 있냐 없냐? 세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 선물하고 국내 선물하고 똑같이 세금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는 작년에 15%였는데 원래 또 업그레이드해서 15% 적용하는지는 또 물어봐야 돼요. 그때그때 자꾸 바뀌니까. 자, 현재는 5, 10, 15, 20%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작년까지는 10% 매겼어요. 처음에는 5% 매겼고. 자, 이거는 차차 알게 되도록 하고요. 일단 증거금이 정액이다. 증거금이, 저도 사실 국내 선물은 잘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과거에 증거금이 한 계약에 1,50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약간 또 증거금을 조금 줄여가지고 한 것 같은데, 지금 국내 선물의 그 진입장벽은 뭐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인터넷으로 일단 유료로 결제를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교육을 이수를 해야 돈 3천만 원을 또 넣고 3천만 원 이하면 거래를 못 해요. 예. 그리고 옵션은 국내 옵션은 완전히 거래량이 그 개인 투자자들이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 이렇게 자꾸 규제를 한 이유가 뭡니까? 투자자 보호 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바보 같은 거죠. 그럼 해외 선물은 왜 주식은 투자자 보호가 저절로 됩니까? 아니죠, 그죠? 국내 선물 옵션을 규제를 한다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규제를 한다 해가지고 보호되는 건 아니죠. 결국은 다른 상품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선물을 규제하면서 오히려 해외 선물 시장이 사람들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해외 선물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개설해서 오늘 바로 거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국내 선물은 바로 거래를 못 해요. 돈도 3천만 원 넣어야 돼요. 자, 해외 선물은 증거금이 싼 거는 몇십만 원짜리도 있어요. 한 계약에. 농산물 쪽에 가면 옥수수라든가 이런 거는 100만 원 미만입니다. 자, 100만 원 갖고도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국내 선물은 어떻게 해요? 한 계약 거래하려면 일단 3천만 원 갖고 시작해라. 옵션은 5천만 원 갖고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국내 시장을 일부러 규제를 하는 이유를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왜? 공무원들 입장에서 책임을 자꾸 면피하려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상품이다라고 하면 자꾸 규제를 해요. 예전에 FX 마진 거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자꾸 규제를 해가지고 결국은 상품이 거의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와봤는데, 일부 증권사만 FX 마진 거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단하게나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차차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다음 시간에는 해외 선물 상품별로 갖고 있는 특징이라든가 분석 방법이라든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아주 얘기할 거리가 무진장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고요. 박 셰프와 함께 해외 선물을 배워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